오늘 오늘 주제는 인생 개혁 프로젝트에 대해서 포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이름이 100일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나가타 히데토모라는 분이 쓴 이제 책인데, 이분이 그 일본에서 그 어떤 한 지역의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이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에어비앤비 재팬의 임원이 되기까지 한 그런 인물인데요. 이분이 그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생명보험사 이제 보험 직원으로 이제 근무를 한 1년 반 정도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담당 지역이 그 사이타마의 혼조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무슨 뭐 계기가 있었대요. 그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뜻밖의 계기로 이제 그 시의원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거주지 옮겨놓고 이제 하려고 보니까 한 100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00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선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나를 지원해줄 사람도 없는데 우선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하자. 그래서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지하철역에서 계속 인사하고, 오후 시간에는 지역 동네를 곳곳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100일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의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자기 전략 컨설팅 같은 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것, 이제 자기가 100일 만에 당선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왜 100일 만에 어떻게 프로젝트가 달성이 되냐? 남들이 볼 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과학적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100일 디자인이라는 이제 개념을 정립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은 기적의 목표 달성 프로젝트라는 이제 부제도 달려 있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두뇌 과학 쪽으로 이게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두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습관화와 순화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먼저 습관화는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새로 시작했을 때는 이게 버겁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좀 이제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피트니스를 한다 했을 때 그 동작을 배우는 게 처음에는 따라하기도 어렵고 막 그 정신 없고 막 땀 흘리고 막 이러는데, 뭐 2주나 3주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이제 순서를 암기하고 동작도 이제 신경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습관화가 되는, 뇌는 이렇게 적응을 한다. 습관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은 순화인데, 우리가 어떤 자극을, 동일한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지겨워하는 거죠. 뇌가 질리는 거죠. 지겨워. 근데 이제 이게 뇌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그 뇌 안에서 그 페닐에티라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처음 자극이 들어올 때 이게 막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건데, 이제 초콜릿이나 이런 거 안에 페닐에티라민 이런 호르몬을 이제 촉진시키는 성분이 있다는데요. 이게 분비가 되면은 이제 막 설렘,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뭐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다? 그럼 한 3개월까지는 막 흥분하고 설레요. 왜? 페닐에티라민이 막 분비가 되니까. 근데 3개월이 지나면 이 분비가 이제 멈추게 된대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이제 단점이 보이면서 이제 질리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연애 이런 쪽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고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습관화 순화의 개념을 가지고 100일 동안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초반에는 빨리 습관화를 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빨리 적응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뇌가 한 3개월까지는 이제 그래도 흥미를 유지시키니까 그 3개월 안에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현을 시켜라. 그래서 3개월이니까 한 100일 정도 되고, 우리는 7일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한 14주 정도, 이렇게 그 14주 안에 내 프로젝트를 실현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일 디자인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중후반부쯤에 이거를 이제 한 장 앞뒷면으로 계획서를 세우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예시고요. 하나씩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기간을
구체적으로 잡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서 한 100일 정도 14주 이후 날짜를 잡고요. 그 다음에 목표와 목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목표와 목적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목표는 예를 들면 3kg 감량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간 내에 달성하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목적은 왜 3kg 감량을 하려느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결혼식에 마음에 드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꾸는 그 최종적인 그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와 목적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목표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3kg 감량을 못해도 내가 그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입으면 달성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3kg 감량에 이제 목숨을 거는데 아니야. 목적이 더 중요해. 근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화된 목표가 중간에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많은 페이지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지화한 거예요. 내가 3kg 감량을 해서 웨딩드레스,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상태를 기사화하는 거예요. 이게 달성이 돼서 뉴스, 신문 기사에 난 것처럼 본인이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가타 히데토모 새로운 목표 달성 달성해서 이제 100일을 디자인하라 집필을 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짜 기사를 쓴 거예요. 저걸 해놓고 내가 이루게 되면은 100일 뒤엔 저런 기사가 나고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거를 가시화시켜서 이미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계속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100일 동안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게 무엇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무의식적으로 소비했던 시간.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연말연시에 막 온천 여행 가고 그랬나 봐요. 근데 내가 그 시간 안 하고 이거 100일 디자인하라 책 집필하는데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요 시간을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버리는 것만 있고 막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한테 허용하는 게 또 필요하다 해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허용을 한 건 뭐냐면 평소에는 좀 자제했던 디저트, 뭐 맛있는 음식 요거는 좀 나에게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버릴 것과 허용할 것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이제 앞면에 계획서를 쓰고요. 뒷면에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들을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저 우측 예시를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바둑판처럼 해놓고 그 안에 기록하는 걸 만다라트라고 하는데 내가 저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우선 다 적어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직화하고 분류해서 가장 쉬운 방법, 뭐 중간 단계의 방법, 어려운 방법이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분류한 다음에 저 9가지 중에 실제 가능한 것을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3가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좌측에다가 채택한 방법론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프로젝트를 달성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 파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 9가지 방법 뭐 또는 더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어떤 방법이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일단 선택하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나머지 한 2-3개 나온 거 요걸로 우선 일단 시작 도전을 하고 하다가 만약에 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 하향 조정하던가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5개의 표는 이제 실제 그 14주 동안에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냐면은 프로젝트는 거꾸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월 오늘 19일이잖아요. 2월 19일 해서 뭐 5월 말까지 뭔가를 한다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는 이걸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할 때 마감일, 디데이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서 오늘 내가 계획 세우는 언제까지 하고 뭐 준비를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실제 내용 어떻게 하고 이제 이 계획을 세우거든요. 거꾸로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신입 직원들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항상 디데이를 못 맞춰.
그래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걸 배우는 걸 회사 와서 배우곤 하는데 이거 보면서 아 역산해서 하는 거 나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5개의 기간을 나눠요. 그 14주를. 먼저 계획 기간. 이 계획 기간은 한 1주 정도 잡는데 목적, 목표, 스케줄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표들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도움닫기 기간은 새로운 거를 배웠기 때문에 나한테 아직 그 적응이 안 된 거잖아요. 빨리 습관화를 들이는 거. 그래서 이때는 내가 매일 지속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습관화 들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골든타임 기간은 이제 진짜 그 몰입을 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폴로워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그때는 그냥 양적으로 막 해내는 거죠. 그리고 최종 마무리 기간 한 3, 4주 잡는데 일단 초안을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예를 들면 계획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한 3, 4주 잡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이 기간이 좀 지연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때를 대비해서 한 1, 2주 정도 여유를 두는 거죠. 그래서 디데이에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완충 기간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은 세우되 한 1, 2주간의 여유는 둔다. 이렇게 5개의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 5개의 기간 그 안에 소 목표를 써요. 앞에 예를 들면 3kg 감량이라고 했는데 그 각 기간 안에 또 자잘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매일 뭐 30분 뭐 운동하기, 뭐 식사 뭐 조절하기 뭐 이런 것들이 소 목표가 되겠죠. 그것들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스마트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써라. 그다음에 미저러블 측정 가능한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어치버블 발음이 구려도 이해해 주세요. 달성 가능한. 내가 이게 할 수 없는 막 허무맹랑한 거 하면 안 되죠. 하루에 뭐 42.195 마라톤 거리를 뛰겠다.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제 실제 할 수 있는 거 내가 30분을 뛰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 가능한 것. 그다음에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그 시간 기한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100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100일 안에 요 4가지를 가지고 스마트 기법을 맞춰서 그 작은 목표들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 5개 기간 동안에 그 5개의 소목표들을 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바뀔 때 내가 이 작은 목표들을 달성을 했는지 중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KPI라고 하는데 그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첫 번째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계획 기간 오른쪽에 보시면 서적 지필에 관한 정보 뭐 정리 지필 계획을 한다. 여기서 KPI는 지필 계획을 완성한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한다라는 거겠죠. 저런 식으로 내가 실제 이거를 달성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 기간에는 기간 내에 이걸 계획을 세웠는가를 보는 거고 도움닫기 기간에서의 KPI는 일정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고 골든타임에서는 인풋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 내가 이 행동 노력을 얼만큼 투여하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종 마무리에서는 이거에 따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완충기간은 완충기간을 최대한 줄여 쓰고 있느냐를 이제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100일을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분이 그 전략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뭐 사업을 통합하거나 M&A를 하거나 뭐 인수합병 하는 거를 이제 이 100일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지엽적인 부분을 다 쳐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더라. 그래서 그 목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사람들이 서로 조율하고 이게 결국은 완성될 수 있게 하더라. 그래서 100일 기간, 100일 디자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난 이후에는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라. 계속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그 100일 기간 동안에는 그 달성하는 것에 집중해라. 항상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단어로 따지면 24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은데 실패를 했다면 반드시 그걸 반성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다음 100일 디자인 할 때는 그걸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실패하는 거지. 근데 실패하더라도 반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은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를 달성하고 마무리가 종료가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달성하고 종료시키고 이제 이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왜 하냐? 결국엔 개인의 행복, 성장을 위해서 이런 100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하고 나서 그걸 경험을 가지고 내 자신감을 계속 이제 늘려나가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엔 내가 최종 이루려는 더 큰 목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후반부에 얘기를 합니다. 네,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는 인생 최대의 목표인 CBDIP 프로젝트를 놓고 이제 작은 목표 프로젝트들을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세계 최초의 편집자, 설계자, 디자이너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시키고 또 거기다 설계를 하시고 디자인을 하셨죠. 저희 이번 주 요즘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읽고 이제 메시지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문이 계속 반복이 돼요. 창세기 1장에서. 근데 요번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니까 40장에서도 성막을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지으라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게 그대로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막이 그대로 지어진다. 이제 그런 구문들이 쭉 반복이 되더라고요. 유사 구문이네. 보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막은 결국 창조다. 재창조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창세기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이제 재현되는 거죠.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밌는 거는 이 성막이 완성이 되자 구름이 회막 위에 이렇게 쫙 임하고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 충만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쭉 올라오면은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행진을 하고 이게 사라지면 멈추고.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 햇빛이 막 쬐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딱 선선한 날씨.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죠.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구름 기둥, 이제 불 기둥,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와, 보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CVDIP는 말씀 편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설계되고 이제 전도가 디자인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CVDIP를 붙잡으면 보좌의 능력 25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25 내가 시간표가 세팅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성전이다. 그러면 그 말은 곧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편집됐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나에게 그대로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곳곳에서 성전을 세우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분들, 개개인이 이 말씀이 편집돼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CVDIP, 언약의 여정을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CVDIP가 확립이 되었다? 그러면 25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CVDIP가 없다? 25 응답이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성막이 준비가 안 됐어. 성전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 주실 수가 없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건 뭐냐? CVDIP를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서밋 클럽, 행상 클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명 정도, 뭐 5명 주중에 만나는 친구도 있기는 한데 5명 정도는 지금 계속 매주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12월 중순 그 말 그때부터 해서 1월 달에 만난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 대략 이렇게 한 5명 한 2개월 동안 했는데 CVDIP 2개월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더라. 근데 이제 CVDIP를 딱 잡고 나니까 변화가 시작이 돼요. 우선 생각이 바뀌고요. 자기의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이나 이제 주변에서 뭐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변화는 없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CVDIP가 채워지면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보이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죠. 그래서 어저께 그 랩넌트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삶, 학업, 미래 집중해야 된다 하는데 자동으로 회복이 되더라. CVDIP만 세워지면. 왜요? 아까 우리 100일 디자이너라 목표 세우면은 100일이 세팅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될 것들이 보이거든요.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CVDIP가 없다? 그럼 빨리 나의 CVDIP를 찾아야 이 이제 25 응답이 올해 실현이 돼요.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복음 아는 사람이 랩넌트거든요. 복음 없다? 랩넌트 아니에요. 그럼 빨리 랩넌트 만들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각각 개개인을 성전화 시키는 것, 지금 이게 가장 급하고요. 이렇게 한 명이 성전이 되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면 그 주변은 성지가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 그래서 시작은 뭐냐? 나를 성전화시키는 것. 나의 CVDIP를 붙잡는 것. 그래서 올해 25 응답을 받기 전에 24, CVDIP 24가 되는지 빨리 점검하셔서 올해 응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라. 예배 시간을 못 맞추면 인생이 이미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